네,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황정민 씨 모셨습니다. 저만 할 수 있다라면 꼭 해보고 싶다. 진짜 오랜만에 영화 보면서 행복한데? 라는 느낌을 받은 건 인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시게 되면서 저도 이제 필모그래피를 다시 한번 쫙 봤는데 유달리 황정민 씨는 떠오르는 영화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세보니까 와이키키 브라더스부터 본격적으로 영화를 2001년입니다. 정확하게 네. 20년이 됐고요. 지금까지 40편 정도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08년도를 제외하면 네. 개봉 시기로 본다면 매년 빠짐없이 한 편에서 세 편, 보통 두세 편 정도씩을 계속 하셨어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쉬시지도 않았거든요. 돈 버는 기계요? 제가 궁금한 건 아무리 이 배우라는 것은 결국 자기 안에 어떤 거를 허물고 이런 걸 통해서 살아가는 직업인데 그럼 당연하게 세상의 모든 직업이 다 어렵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네. 이랬는데 20년간 40편을 더군다나 끊임없이 계속 두 편, 세 편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걸 좀 여쭤보게 됩니다. 진짜 배우라는 직업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똑같은 일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늘 새로워요. 아, 네. 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처음이죠. 왜냐면 40편의 대본을 받았을 땐 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그러네요. 그 에너지가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의 직업상, 특성상 그러니까 복받은 거죠. 네. 새로운 인물을 만나서 네. 새로운 사람들과 네.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관객들을 다시 만난다. 그러면은 저는 처음 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40편을 할 수 있는 거죠. 작업을 대하는 태도는 2001년도나 지금이나 21년도나 똑같아요. 아, 그래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저는. 네. 그리고 늘 현장에 늘 일찍 가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내가 할 동선들을 다 발로 딛고 네. 분장하기 전에 다 해봐요. 그래서 항상 1시간 전, 2시간 전에 일찍 갑니다. 네. 그래서 20대 때 갈 때는 일찍 오면 일찍 왔구나 뭐 이렇게 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선배가 되다 보니까 가면 왜 일찍 왔나 그쵸. 너무 불편해하는 네. 이제 아이들이 생겨서 네. 일찍 못 가고 눈치 보고 가긴 하는데 네. 아무튼 한 번도 현장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루틴은 똑같아요. 네. 사실은 오늘도 40분 일찍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엄청 당황해가지고 사실은 좀 일찍 오신다고 그러길래 한 10분 정도 일찍 오시나? 보통 늦게 오시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이제 황정민 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한 20가지쯤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황정민 씨가 연기할 때 손 쓰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네. 오늘 인터뷰하면서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예를 들어 목을 이렇게 만지신다거나 팔찌를 이렇게 하신다거나 이런 어떤 동작들인데 영화에서 이제 황정민 씨가 나오면 저는 손을 유심히 보거든요. 아, 근데 손을 이게 대배우한테 그런 말씀이 죄송하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잘 쓰세요. 그래서 혹시 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미국 배우들 보면 손을 너무 잘 써요. 말할 때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그냥, 또 문화적인 서양은 손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좀 제법 많이 했었어요. 노력하신 측면도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마임을 배운 거예요, 저는. 아, 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동작으로. 손으로 하는 거니까. 마임, 동작으로 하는 거니까. 보고 꽃을 따서 네. 불어서 날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기에는 이제 우스꽝스러운데 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연기에 대한 만족도랑 무관하게 여태까지 연기하신 이 배역 중에서 마음에 계속 끝난 이후에도 남았던 인물이 있다면 하면서 힘들었던 인물들이겠죠. 예를 육체적으로 들면, 힘든 어몽길, 그 어몽길을 맡아서 대장이니까 늘 앞에 선두에 섰던 게 선배이기도 하고 역할도 그랬으니까 지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 끝나고 울었어요, 저는. 진짜로. 포스터에서의 표정 떠오르네요. 그 영화 포스터가 사실은 포스터 치고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잖아요. 네. 배우 얼굴이 아무리 크게 나와도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그 바람난 가족의 주영자. 그 인물은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에요. 비호감이죠. 네. 네. 그런 역할을 맡아서 저는 그때 내가 너무 싫어하는 취향의 어떤 남자인데 이거를 연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려움이 너무 심했었어요. 네. 근데 하고 나서 보는데 네.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네, 저도 보는데 네. 나한테도 저런 면이 있었어? 그러면서 저한테는 되게 용기를 얻었던 작업이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황정민 씨의 첫 번째 모습은 황정민이라는 배우를 좋아하게 된 건 사실 와이키키 브라더스 때문입니다. 네. 2001년도인데요.
거기에 이제 강수라는 인물로 네. 드러머로 나오는데 굉장히 순박하고 이러다가 나중엔 큰 일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속 달려오신 본인의 모습의 그 앞부분에 있는 영화인데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그 순박한 드러머 강수를 지금 생각하면 어떠세요? 그 당시에 본인. 창피해요. 왜요? 아니, 저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니 저도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네. 너무 풀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네. 너무 열심히 했죠. 제가 진짜 강수다. 나는 강수야라고 일기를 적었어요. 한 3개월 가량. 강수의 입장에서. 네. 네. 나는 강수. 계속 그런 식으로 저를 이제 나를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런 큰 역할을 맡아도 된단 말이야? 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감독님하고 네. 내가 진짜로 영화 좀 많이 해서 조금 주인공이 되고 잘 되면 꼭 은혜에 보답하리 약간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20년 만에 네. 교섭이라는 작품을 하게 돼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우리 인질 이후에 이제 아마 이 영화가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 현빈 씨와 저랑 같이 교섭이라는 작업을 했었어요. 네, 너무 20년 좋았어요. 만에. 네. 20년이 이렇게 흐른 건데 봤을 때는 사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그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도 영화에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그 유명한 장군의 아들 지배인으로 나오셨어요. 네, 우미간 지배인이요. 그래도 1차, 2차, 3차 오디션 봐서 합격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촬영 들어가기 한 일주일 전에 네. 이제 감독님이 다 불러서 하야시는 신현준 뭐 이렇게 다 얘기한 거예요. 네. 저는 황정민, 우미간 지배인. 지배인. 우미간 지배인 이게 뭐야? 아무튼 그랬던 기억나요. 그 황정민 씨의 기라성 같은 수많은 좋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달리 이런 건 대체 배우가 어떤 마음으로 연기하는 걸까 궁금한 장면 한 두세 개만 여쭤볼게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엘리베이터 장면인데 네. 신세계에서 제가 이번에 다시 봤어요. 다시 봤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막 뭐라고 그럴까요? 막 칼에 막 찔리는 느낌도 네, 들고 너무 참혹하고 물론 실제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찍은 건 아니시겠습니다만 세트.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이제 인물이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감정도 최고조에 올라 있고 그런 걸 찍을 때 배우는 뭐 액션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거 어떤 마음과 어떻게 임하셔서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액션의 합이 되게 근사한 합이었었어요. 네. 되게 그 좀 잘 짜여진 듯한 합이었었어요. 네. 그 안에서도 카메라 리허설 다 하고 좋은데 자 갑시다 해가지고 피를 이제 진짜로 뿌리고 가짜 피죠. 구두발에 바닥에 피가 있으니까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을 때는 안 미끄러 다 됐는데 저만 미끄러운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미끄러워져가지고 합이 엉키기 시작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절로 가야 되는데 발이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엉켜서 막 칼부림이 그러니까 애드립으로 막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보는데 감독님이 무술 감독님도 그렇고 너무 좋은 거죠. 오히려 우리는 컷 하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실제 칼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칼은 없었고 다 CG입니다. 다 CG고 그 약간 그 실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솔직하게 오히려. 그럼 첫 번째 찍었던 걸로 영화에 들어갔습니까? 네네네. 그것도 놀랍네. 거기서 또 그 유명한 들어와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렇게 유명한 대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 몰랐죠. 대본에는 없었지만 그냥 이러고 해서 내가 칼을 맞는 정청 뭐 이런 지문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미 이제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사람이 뭔 일을 못 하겠어요. 악만 남았어요. 악만 남았으니까 더 찔러 죽여. 라는 어떤 에너지로 들어와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이 나만 보고 들어와 하는 것부터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들어가지 뭐 그냥. 애들이 나만 보면 들어와 하는 것부터 그때 이상했어. 해달라는 사람 많은가요?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쑥스러워 낯설고 뭘 해요 막 이랬는데 이제는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래요. 들어와 얼른 들어와 계속 들어와 맨날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해주신 셈이에요. 저희 뭐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 것 중에 이제 저 곡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말이 좀 이상한데 굉장히 그 무당으로 나올 때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섹시해 보이세요.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런 느낌이 분명히 이거 내가 눈이 왜 이렇게 커지지?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생각이 있는데. 네. 손을 잡고 해야 되는데. 아. 네네네. 근데 그 질문을 드리자면 그 장면에서 에너지가 엄청나서 더군다나 사실 정신이 없잖아요. 뭐 맞아요. 영화도 교차 편집도 되고 막 꽹가리 치고 막 이러는데 그때 그 장면은 배우가 몸을 써서 정말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무당 장면, 그 굿하는 장면 찍으실 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뭐 접신을 했다 그건 절대 아니고 네. 무당 역할을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 무당 아니야 할 정도로 잘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무당하는 걸 계속 보고 같이 보고 적고 노트에다가 빼곡히 적었어요. 어떻게 움직이고 캠으로 내가 다 찍고 적고 보고 잘 모르니까 네. 일단 계속 많이 봤어요. 네. 친숙해지려고 가서 맨날 그 가서 굿하는 장면들 보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혼자 연습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연극하듯이 이제 뭐 리허설 해보고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상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막 고민하다가 굿 리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녹음해서 이제 틀어서 네. 했는데 네. 소리를 내서 하는데 그것도 이상한 거 안 돼요. 그게. 네. 그러다가 약간 자포자기.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다. 이미 이제 뭐 동작이나 이런 것들 뭐 다 알고 뭐 또 대사들이나 이런 하는 동선들이나 이런 거 다 아니까 그냥 촬영 때 하자 이렇게 맡겼어요. 그러면서 촬영 전날 네. 실제로 그 굿당 같은 데를 하나 빌려가지고 리허설을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무당 선생님 해주신 그 선생님의 밑에 악사분들이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다 해주신 거거든요. 실제로 예, 실제 악사. 네, 예. 그런 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프로죠. 네네.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옷을 딱 입는데 네. 너무 신기한 게 여기가 쎄한 거예요. 싹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둥둥둥 치고 막 올라오는데 그분이 오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막 진짜 미친 듯이 했죠. 그러고 나니까 한번 딱 하고 나니까 나홍진 감독이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두 말 않고 바로 선배님 최고인데요. 아. 내일 바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딱 끝나고 네. 그 무당 선생님도 내 손을 꼭 붙잡고 약간 눈에 그렁그렁한 얼굴로 정민 씨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네.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음날 촬영한 거죠. 그래서 힘이 넘치고. 네, 그랬던 파워가 것 넘치고. 같아요. 아마 그때 그 손잡으셨던 그분이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분이 직업을 잘못 택하셨네. 아니요, 그분이 끝나고 배우할 게 그랬어요. 아니라 실제로 정민 씨 무당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됐어요. 뭐 이런. 아니 정말로 통하는 속성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우도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고 네, 거기다가 또 맞아요. 무당도 일종의 연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최고의 본다면. 1인극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앞에 무당 해달라고 오신 분이 그분을 위해서 웃고 울고 야단 쳤다가 같이 울었다가 네. 막 와 이거 최고의 1인극인데? 막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황정민 씨의 연기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행복이라는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네네. 무엇보다도 행복에서의 이 황정민 씨 연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 영수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네. 저는 한 번도 이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어떠셨는지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너는 내 운명 이후의 작품이었어요. 네. 너는 내 운명의 석중이는 되게 판타지 같은 인물이잖아요. 뭐 순박함의 상징.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했지만 속으로는 이 석중이가 땅에 발을 딛고 있지 않는 인물이었었어요. 네네. 저는 좀 더 현실화되고 진짜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었고 제가 사랑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멜로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차에 네. 행복이라는 영화가 저한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영수가 너무 반가웠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또 황정민 씨의 어떻게 보면 주연이 아닌 영화인데 달콤한 인생에 나온 백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쇽쇽쇽. 사실 이제 한국에서 악역자라는 배우들 너무 많잖아요. 네네, 연정학이라는 뭐 그다음에 또 장경철이라는 네네. 어마어마한 악역들이 있는데 백사장을 생각하면 이런 악역이 영화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악역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폼도 안 나기도 하고 반면에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요. 나일 것 같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더군다나 그 빙상장에서 보이는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인물에 대해서 조금 좀 특히 이제 마지막 장면. 네. 그 영화에서 딱 4번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이 백사장이라는 인물을 무조건 한 방에 관객들한테 그냥 그 각인시켜야 된다.
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네. 그래서 감독님한테 입술을 이렇게 찢어야 된다. 이런 흉터가 있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얼굴에 이런 흉터가 하나만 있더라도 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얼굴에 저런 흉터가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징그럽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그러면서 딱 보기 싫은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흉터를 하고 싶다라고. 한쪽만 있죠. 네, 한쪽만 있죠. 근데 그것도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예전에 패트릭 스웨이지 나오고 그 인도 가서 인력 꺾는 그 시티 오브 조이. 시티 오브 조이. 네네네, 그렇죠. 그게 릭샤. 그 릭샤 끄는 그 왜 인도 되게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네네. 그 배우의 딸이 그게 이제 그 나오는 딸이 어떤 그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면도칼로 여기 찢어서 그거를 내가 보는데 너무 그 영화에 그 영화 한 장면인데 이게 너무 잔인한 거예요. 여자의 얼굴을 이렇게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울면서 들어오는데 이 남자는 펑펑 우는. 나는 그게 너무 커서 그게 저는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감독님한테 말씀을 그런 드려서 아이디어를 내셨군요. 네,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거로 딱 시작이 되니까 별 무서운 게 없었어요. 4번 나오는데 뭘 그런 자초지종이 뭐가 필요했겠어? 그냥 딱 보여질 때 보여지는 어떤 백사장의 아주 극악스러운 이 모습을 정확하게 딱딱딱 보여주면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맨 마지막 아이스링크 같은 경우는 되게 묘했어요. 잘 걷지도 못했어요. 진짜 미끄러워서. 미끄러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대 최고의 배우를 툭툭 건들면서 하는 그런 그런 쾌감도 있었어요. 저 병원이를 처음 그때는 봤었어요. 최고의 배우 아니에요. 근데 건드는 그 에너지가 톰과 제리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면서 총으로 쐈을 때 제가 그런 식으로 도망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이스링크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저절로 슬랩스틱. 슬랩스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독님의 탁월한 어떤 그 공간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BTV를 이미 쓰고 계신가요? 우리 동준 오빠 얘기하는데. 반값으로 내 방에도 엄마 눈치 안 보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사실은 제 덕질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귀한 아이템을 저한테 주신 셈이고 사인해 주셨으니까 여기에 이제 작은 코너를 이제 만약에 황정민 씨 코너를 제가 만든다고 치고 근데 공간이 아무리 그래도 협소하니까 한 3개 정도의 한 DVD나 블루레이를 제가 만약에 황정민 이렇게 딱 만들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면 직접 골라달라고 하면 어떤 영화 3편을 본인의 영화로 골라주시겠습니까? 오로지 연기에 집중을 하고요. 또 이번 영화 인지는 빼주시길. 오로지 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 일단 아수라. 박성배. 사람들은 그 영화를 싫어했지만 저는 박성배를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박성배도 무시무시한 악인이죠. 뭐 흥행은 잘 안 됐지만 지연 씨와 찍었던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그리고 마지막엔 되게 그 사랑했던 인물이 있는데 황정학이라고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있었죠. 그 맹인 봉사 칼잡이로 나오는 사극으로 나왔던. 그래도 연기적으로는 황정학이라는 인물을 너무너무. 야, 3편 다 굉장히 의외이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보니까 이 세계는 안 찾아볼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에 덕질의 공간이니까 이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3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너무 편안하게 또 솔직하게 또 즐거운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지난 20년간 정말 우리를 즐겁게 해주신 그런 대배우님을 모시고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